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한상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이버 강의로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라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강의 특성상 업데이트를 곧바로 할 수 없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전에 수강을 했던 분들, 또 헌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헌법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제114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의 관리는 원래 일반 행정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헌법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부정선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3.15 부정선거와 그에 대한 4.19 혁명 이후 이루어진 1960년 제3차 개헌부터 헌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현행 헌법은 제7장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이지 국회,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상 최고기관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정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위원장은 별도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선출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살림을 사는 사무처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인사, 재정, 시설 등과 같은 일반 행정사항이 있을 테니 그것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급 대우를 받고 사무차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고위직 공무원이죠.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신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나란히 사퇴했습니다.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임명 11개월 만에 물러난 겁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지방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와 2018년 각각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사무총장이 딸 경력 채용 서류를 셀프 결제한 사실까지 채널A 보도로 드러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하여 시끌벅적합니다. 2023년 6월 4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전 사무총장, 상임위원, 전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 지역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입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 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11명의 자녀가 석연치 않게 경력 채용됐다는 것인데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전현직 사무총장 등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한 간부 6명은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자녀가 채용될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은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 심사에 나선 아빠 동료들은 주거니 받거니 동료 자녀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어
채용 전형을 농락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경력직 공무원 증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2022년 75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반면 공개 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 책무를 맡은 선관위는 공정 청렴성이 생명입니다.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구로 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감시도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썩기 마련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선관위 조직도 이런 민낯을 드러낸 셈입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위원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지가 주제입니다. 회의 직후 선관위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의 이유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을 들었습니다. 여야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경찰 수사까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의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이어 강원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도 경력 채용된 뒤 초고속 승진했다는 형님 찬스 같은 추가 의혹들도 터져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에 감사원은 반발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2016년과 2019년 2번에 걸쳐 선관위의 인사사무를 감사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 거부나 방해 시 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감사원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관리, 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회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비난의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공정성을 잃은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자신의 허물을 덮는 만능 치트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시도와 관련하여 헌법학계에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감찰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선관위도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사원을 앞세워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권력 통제기관과는 다르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또 최근 정권과의 밀착과 편향성 논란이 시끄러웠던 것도 이와 같은 신중론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권한과는 별개로 사실상 정치적 기관이 독립적 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 채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선관위와 같은 기관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통제기관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황스럽게도 부패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독립성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선 선관위는 자신에게 부여된 독립성이 특혜가 아닌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자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 의해 통제되기 전까지 스스로 자제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은 역시 국민입니다.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부당한 압력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아무리 독립적 기관이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독립성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더 많은 감시와 통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독립성의 역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편법이 어떤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하여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익사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